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해양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죠. 여기 앞에 보시면 해양생물 화석과 지구의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보시면 해양의 역사인데 왜 화석을 지금 연결해서 얘기를 하느냐,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여기. 그쵸. 효종대왕실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뭐 상형문자 뭐 이런 거고요. 그럼 지구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배 그림이 있어요. 해양의 역사인데, 역사라고 하는 용어,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사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 앞에 보시면 알다시피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얘기는 옛날에 조선시대의 어떤 기록들, 이런 거를 통해서 조선시대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문자가, 상용문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 이런 것을 해석을 해서 역사를 알 수도 있고요. 지구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지구가 태초에 어떻게 형성이 되고, 바다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대기층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역사를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아마 이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이제 도입 강연 때하고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 배 그림이 있고 한데 항해 기술, 그러니까 바다에 대한, 인간이 바다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역사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듯 역사라고 하는 용어가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생물 화석. 여기 보시면 열대어도 있고, 이게 뭔지 알아요? 혹시? 해파리. 이거는 현생 생물이고요. 이거는 물고기. 그렇죠. 화석이에요. 앞에 선생님이 역사라고 하는 관점을 얘기를 했는데, 해양생물, 화석. 그러면 해양생물 화석과 역사, 해양의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조금 연결을 시켜보면, 자, 화석이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다고 하니까 좀 이따도 설명을 할 텐데요.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살았던 생물들이 죽으면 당연히 땅에 묻히겠죠. 땅에 묻힌 다음에 이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흔적이나 이런 뼈나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존이 돼서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화석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물고기 화석이 있고요. 화석과 그러면 해양의 역사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아까 친구가 얘기했듯이 과거에 살았던 생물들이 땅에 묻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이렇듯 여기 보시면 보여요? 혹시? 이따 뒤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물고기 화석. 그 다음에 좀 뭐처럼 생겼어요? 나뭇잎. 마치 찰흙에다가 나뭇잎을 박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러한 생물들이, 뭐 이건 나뭇잎이지만 아까 얘기한 이러한 물고기나, 이건 뭐처럼 보여요? 조개. 달팽이, 조개. 이런 것들이 땅에 묻혀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는 과거에 어떤 생물이 살았었는지를 저런 화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과거에 살았던 생물들이 이 시대에는 어떻게 살았고, 이 시대에는 어떻게 살았고, 또 환경은 어땠고, 이런 것을 해석을 해서 과거에 바다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해양생물 화석과 해양의 역사라고 이제 연결시켜서 얘기한 이유는, 이렇듯 해양생물 화석으로부터 과거의 해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역사하고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과거 바다는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태초에 지구가 지구가 형성이 되고, 물론 이제 지구가 형성이 될 때 처음에는 뭐 그런 것들이 없었고 원시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나중에 이제 원시 행성이 형성이 됐는데, 원시 행성이 됐을 때 그 주변에는 다양한 또 다른 미행성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 지구에 운석이 많이 떨어져요? 아니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죠. 처음에 우주가 형성이 됐을 때는 원시 지구가 있고 그 주변에 미행성들이 많이 존재했었어요. 지구 인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다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미행성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막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혹시 이건 알아요? 공룡이 왜 멸종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알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운석이 충돌하면 왜 공룡이 사라졌다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서 깔려 죽어서. 그거보다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면 그 충격에 의해서 화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화산재나 이런 것들이 하늘을 가리기 때문에 태양빛을 차단을 시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추워지고 먹을 게 없어지고, 이래서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즉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미행성이 충돌이 되면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 전체가 마그마, 일명 마그마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그마 바다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떨어지면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덜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얘가 뜨거웠다가 점점 식게 되겠죠. 식으면 얘네들이 마그마 상태였는데, 식게 되면 이 마그마 상태 안에 물질들 중에 쉽게 얘기해서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것들은 중심으로 가라앉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들은 위로 뜨고, 그래서 이제 층이 분리가 되는데, 우리 지구 전체에 층을 보면 핵, 멘틀, 지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층이 분리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되고 점점 더 식게 되면, 물론 얘가 충돌이 되면서 여기서 가스들이 빠져나와요. 이산화탄소라든지 수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고, 나중에 다 식으면 이 수증기가 응결이 돼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돼서, 이 빗물이 낮은 지대에 모인 것들이 원시 바다예요. 이렇게 해서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명체는, 우린 지금 육지에 살고 있어요? 바다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육지에 살고 있죠? 그죠? 바닷속에서 우리가 숨 쉬면서 살고 있지는 않죠. 육지에서 살고 있죠. 그러면 태초의 생명체는 어디서 형성이 됐을까요? 바다. 왜 바다에서 형성이 됐을까요? 처음에 육지에 생명체가 생기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숨 쉬면서 살고 있는 현재 이 공간 안에 공기가 있고, 그 중에 중요한 오존이 있어서,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일부 차단을 하기 때문에 육지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태초에 형성됐을 때의 대기층은 산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육지에 오존층이 없었을 테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외선이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바닷속에서는 우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일부의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이제 최초 생명체, 남세균이라고 하는 최초 생명체가 등장이 돼서, 이제 비로소 얘가 광합성을 함으로 인해서 산소가 나오고, 이 산소가 바다에 계속 축적이 됐다가 많은 축적이 일어나면 나중에 이제 얘가 물에서 대기층으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대기층에 산소가 축적이 되면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오존층이 만들어져서 자외선을 차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아까 해양의 역사와 생물에 대해서, 화석에 대해서 일부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건 뭐예요? 토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유적지예요. 어떤 유적지에서 토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뭐를 알 수 있어요? 옛날에 무슨 도구를 썼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에도 뭐 선사유적지나 뭐 이런 데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가서 이런 토기라든지 이런 걸 발굴을 하면 뭐를 알 수 있냐? 과거에 그 시대에 어떤 생활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화석은, 여기 보면 이게 암모나이트 화석인데, 화석은 그러면 얘를 발굴을 하면 과거 생물 시대를 알 수도 있고, 그 시대에 살았던 얘 생물이 어떤 환경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일례로 이건 뭐예요? 고사리. 우리 고사리 어디서 살아요? 산. 습한 묘지? 대체적으로 환경이 어떤 곳? 습하고 추운 곳, 따뜻한 곳. 현생의 고사리를 보고 따뜻하고 습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화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생물 범위로 따지면 양치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양치식물 화석이 나왔다 하면 과거에 이 식물이 어떤 환경임을 알 수 있어요? 살았던 환경.
습하고 따뜻한 환경임을 알 수가 있죠. 맞아요? 네. 이렇게 과거 생물로부터 그 시대의 어떤 환경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거는 현생 다양한 해양생, 물론 이거보다도 다양한 것들이 있게 되겠죠. 이건 뭐예요? 조개, 이거는 불가사리, 갯지렁이, 새우, 이거는 갯가재, 이거는 정확한 종명은 모르겠지만 물고기, 이거는 게, 이거는 오징어, 이거는 현생 생물이에요. 현생에서 살아가는 생물. 그러면 옛날 바다에 살았던 생물들은 그런 바다 생물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뭐가 있느냐? 이건 뭘까요? 불가사리. 뒤에 있어요. 뒤에 있다 보여줄 거예요. 이게 거미 불가사리. 이거는 여기 가지고 왔어요. 여기 암모나이트. 요거는 이빨. 상어 이빨. 메갈로돈. 상어 이빨. 이렇게 과거에 그러면 뭐가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얘기했듯이 불가사리가 살았었고, 암모나이트가 살았었고, 상어가 살았었고, 그죠? 자, 그러면 각 시대별로 과거 해양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시대별로 우리가 보면 과거라고 하는 용어를 조금 더 이제 시대의 범위로 우리가 좀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뒤에 거는 몰라도 되고요. 크게 보면 신생대라는 말 들어봤어요? 중생대, 고생대. 중생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봤을 텐데 뭐 때문에? 공룡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면 시대로 보면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이렇게로 이제 과거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시대에 살았던 생물들을 조금 보기 전에 이제 화석이라고 하는 용어, 좀 아까 저희 친구가 얘기했듯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을 텐데 조금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화석,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살았던 생물들의 유해나 흔적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발자국 아니면 기어다닌 자국, 생활할 때 뭔가 찍힌 자국,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다 화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석. 그러면 이 화석이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돼야 돼요? 처음에 죽어요. 죽어야 되겠죠. 그죠? 죽으면 땅에 묻히게 되겠죠. 땅에 묻혀서 얘가 퇴적층이 쌓이게 돼서 없어요. 얘가 화석화가 되면 이제 나중에 얘가 융기에서 올라와서 육지로 드러나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네. 그죠? 그러면 이런 화석들이 그러면 되려면 모든 생물들이 죽었다 그래서 무조건 다 화석으로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화석이 될 만한 환경이어야. 그렇죠. 일단 생물들이 땅에 묻힌 다음에 표면에 방치돼서 다 그냥 퇴적물들이 쌓이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썩고 또는 비바람에 의해서 다 깎이고 풍화돼서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 퇴적물들이 빨리 묻혀야 되고, 그죠? 또한 그러니까 생물체 중에 단단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화석화가 되기 쉬워요? 아니면 연한 조직으로 된 것들이 화석화되기가 쉬워요? 단단한 부분이어야 되겠죠. 그죠? 단단한 부분. 자, 어쨌든 빨리 묻히고 단단한 부분이 있는 것들이 화석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꼭 이것만이 꼭 화석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밑에 건 뭐예요? 네. 매머드 어디에서 나오죠? 이 매머드는 빙하층에서는 썩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이 돼요. 여기 이제 기타 지금 출처 때문에 다른 것들은 제가 첨부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하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건 뭐예요? 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호박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그렇죠. 나무의 쉽게 얘기하면 수액, 나무의 진이 흘러내려서 땅에 묻혀서 나중에 굳어진 게 호박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그 사이에 어떤 생물체가 곤충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대로 보존이 되면 화석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는 꼭 이 과정에 의해서만 화석이 되는 건 아니고 특수한 환경에서도 화석이 될 수도 있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밑에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뭐예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데 공룡, 삼엽충 이런 화석들이 어떤 생물이고 언제 살았고
어떤 당시에 살았던 환경은 어떨지 이런 것들을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주로 바다 생물 화석을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과거니까 과거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크게 보면 아까 고생대, 중생대,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신생대라고 그랬죠? 그 시대별로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를 일부 조금 볼 거예요. 네.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삼엽충. 삼엽충. 여기 보시면 요 사진인데요. 이거 우리나라 거예요. 이거 광원도에서 나와요. 이게 이제 삼엽충이고요. 삼엽충이라는 화석이고 일부 지금 잘렸는데 이런 식으로 된 다른 화석들을 지금 사진을 여기다 놨는데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그냥 복원도예요. 복원도. 실제 삼엽충이 아니라 얘를 상상해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얘의 기타 기관들. 이러한 삼엽충이 과거에 고생되면 지금부터 5억 4천만 년 전 해양생물 화석이고요. 이건 뭐예요? 투구개. 저거 먹을 수 있어. 여기 있어요.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현생에도 살아요. 투구개. 아마 초등학교 지금 고학년도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 검색 뭐 이런 거 하죠? 투구개를 아마 검색을 해보면 제 기억으로는 어떤 매체에서 뭐 여기서 파란 피를 뽑았다는 등 뭐 이런 거를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이 투구개 마치 뭐하고 비슷해요? 이 앞에 보시면 뭐하고 비슷해요? 삼엽충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구개는 삼엽충의 후손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종이에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전혀 다른 종이에요. 투구개 화석이에요. 투구개. 옛날에 살았던 투구개가 과거에 이 시대에 살았던 투구개가 현생까지도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이건 뭐라고 돼 있어요? 완종류. 용어가 여러분들이 어렵죠? 완종류가 되게 쬐그만해요. 요게 뭐하고 비슷해요? 이 그림으로 좀 큰 그림으로 이거하고 이건 뭐예요? 좀 선생님이 좀 어려운 용어로 이메페라고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조개예요. 조개. 완종류하고 이메페류. 그러니까 조개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차이점은 좀 이따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알 텐데 요거. 그러니까 조개 보면 면이 있고 요쪽 면이 있죠. 이렇게 생겼죠. 요 그림처럼. 맞아요? 우리가 이거 딱 벌리면 딱 쪼개지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쪽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비대칭이에요? 대칭이에요? 조개. 대칭적으로 되어 있어요. 대칭적. 그런데 완종류는 똑같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쪽하고 이쪽 중에 대칭이 아니라 한쪽이 한쪽을 이렇게 덮어요. 비대칭이에요. 그리고 조개, 여러분들이 바닷가 가서 많이 봤을 텐데 조개 어떻게 생활을 해요? 그냥 들어가서 바다를 땅을 갯벌이든 아니면 민물이든 간에 이렇게 여기서 뭔가 살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죠. 네. 그죠? 발색이처럼. 발이 있어요. 부종류라고 얘기하는데 도끼부자에서 어쨌든 발이 있어서 이렇게 가요. 근데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서 어떤 고리가 나와서 땅에 붙어서 고착하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고생대에 이런 생물이 살았었다. 이건 이제 고생대에 살았던 건 아니고요. 이메페는 비교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화석처럼 생기지 않았죠. 뭔가 모르겠죠. 근데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바다? 이것도 하나의 생물이에요. 요거 그림으로 복원도를 그린 건데 여기에 보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어때요? 오케이. 똑같아요. 비슷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필석이라고 하는 건데 붓필자 써서 붓 알죠? 붓. 네, 이렇게. 붓 하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손잡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붓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들면 얘가 이렇게 뭉쳐 있죠. 맞아요? 그래서 마치 붓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필석인데 여기 보면 요 부분하고 지금 비슷해요. 필석 중에 요 부분에 해당하는 화석이에요. 이것도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실제 산출이 됐었어요. 뒤에 있어요. 그다음 이거는 뭐라고 써 있어요? 바다나리, 해백합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뭐 해저 표면에 몸을 고착시켜서 생활하는 이러한 생물이에요. 이런 것들도 살았었고 고생대 때. 그다음 중생대로 넘어가면 이건 뭐예요? 아까 보여줬죠? 뭐예요?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를
반을 쪼개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절정. 이쁘게 생겼죠. 물론 이제 크기도 이것처럼 이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만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자르면 이렇게. 이런 암모나이트가 중생대에 살았었고, 얘 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바다 생물, 바다에 살았던 생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물의 화석. 그 다음에 아까 어떤 친구 잘 알고 있던데 이게 앵무조개예요. 앵무조개. 이거를 원본 상태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조개예요, 조개. 이거를 반을 커팅을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아까 뭐하고 비슷해요? 암모나이트에 이거하고 비슷하죠? 네. 그죠? 이 칸칸 이렇게 꺾어져 있는 이거를 여기도 써 있지만 이거를 격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격벽. 이게 앵무조개와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하고 같은 종은 아닌데 그쵸, 비슷하게 생긴 거죠. 차이점은 이 격벽이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얘가 암모나이트는 여기에 보시면 어떤 무늬가 있어요. 네. 무늬. 봉합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어려운 용어로, 얘는 봉합선이 있고 앵무조개는 봉합선이 없어요. 이 앵무조개는 옛날부터 현생까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조개예요. 앵무조개는. 이거 모르겠어요.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암모나이트를 복원한 이러한 그림. 그 다음에 앵무조개, 실제 앵무조개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그 다음 신생대, 고생대 바다생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 바다생물의 일부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 요거는 화폐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폐, 동전처럼 생겼다. 화폐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호화석 이런 것들이 이제 신생대 때 바다생물 화석이 되고요. 그 다음 아까 보여줬던 거미불가사리. 자, 제목이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아까는 우리나라 것도 있었고, 아까 설명할 때 사진이나 샘플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것도 있었고 우리나라 게 아닌 것도 있었고 섞여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바다생물은 그러면 어떤 화석들이 나왔느냐? 여기 보면 거미불가사리. 실제 선생님도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그거 화폐석?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굴화석이에요. 굴화석. 네, 현생하고 제가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서 놨는데요. 현생 굴 화석 비슷하게 생겼죠. 그 다음 뭐예요? 이거 개화석. 개화석. 현생하고 얘가 이 종이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큰 범위로 따졌을 때 비슷하게 생겼죠. 개. 얘는 뭔지 모르겠죠. 네. 아까 제가 이거 사진 보여준 현생 갯가재. 갯가재의 어떤 부분일까요? 엉덩이. 요 부분 잘 보세요. 요 부분 어때요? 안 비슷해요? 요 부분 비슷하죠? 갯가재 화석. 다음 이거는 딱 보기만 해도 뭐처럼 생겼어요? 조개처럼 생겼죠? 네. 이건 얘가 이 종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생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거는 물고기. 앞에 이거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 이름 아까 얘기를 했고요. 시대, 우리나라 신생대 살았던 생물들이에요. 여기도 지금 밑에 다 써 있어요. 신생대. 얘도 신생대인데 조개. 이것도 신생대 화석인데 물고기. 이 물고기. 여기 생선 쉽게 얘기하면 가시, 뼈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렇죠? 이거는 성게. 이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성게. 이거는 잘 보여요? 뼈대? 중생대 어리화석, 고생대 삼엽충화석.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바다에 살았던 생물들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얘기를 했고요. 실제 뒤에 가서 이제 볼 거예요. 한 5에서 10분 정도. 자, 여러분들 뒤로 와주세요.
지금 설명한 바다 생물 화석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갖고 있는 뭐 육지 환경 이런 화석들도 가져와서 이제 여러분들 보라고 가져왔는데요. 가까이서 저런 화석을 여러분들이 봤고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과거에 살았던 바다의 생물들을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해양의 역사를 해양 생물 화석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그러면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